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900km로 상승한 전투기가 하늘에서 멈춰 서듯 급선회한다면요. 그날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세계가 숨을 삼켰습니다. 물리 법칙이 틀린 건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죠. 기체는 배면으로 뒤집힌 채 다시 저속 선회에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세계의 시선이 한 나라로 쏠렸습니다. 그동안 강대국들만의 무대라 여겨졌던 하늘이 그날 처음으로 한 새로운 국기의 색으로 물들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비행,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잠시 후 직접 확인하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크로우포드 47세입니다. 미공군에서 20년간 하늘을 지배했죠. 전투기라면 한눈에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검증도 안 됐는데요. 그런데 그날 제가 틀렸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에이덱스 개막일이었습니다. 무더운 가을 하늘 아래 활주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세계 각국 방산 기업 관계자들, 외신 기자들,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기대에 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일정표를 넘기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풀기동 시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4.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었다고요? F-15는 몰아봤습니까? F-22는요? 저는 그 모든 기체를 직접 조종했습니다. 20년간 하늘에서 살았죠. 주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전투기래요. 독자 개발이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은 모릅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 수천 번의 실패,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죠.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요? 아직은 이릅니다. 오후 2시 30분 활주로 끝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회색 기체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왔죠. KF-21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실루엣을 보는 순간 첫 인상이 들었죠. 생각보다 정교하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죠. 이륙거리, 상승속도, 기동각도. 숫자로 말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감정은 필요 없죠. 옆자리 영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진짜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매끈한 소리였죠. 제 귀가 반응했습니다. 이건 터보팬음이 아닌데? F414급 엔진 소리였습니다. 순간 미간이 좁혀졌죠. 한국이 저 엔진을 장착했다는 겁니까? 미국제 엔진을 말입니까?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거리가 짧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짧았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지?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라면 저 무게에서 최소 500m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기체는 거의 미끄러지듯 떠올랐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KF-21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가팔랐습니다. 너무 가팔랐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저 각도에서 저속 실속에 빠져야 하는데. 하지만 기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솟았죠. 60도 각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저 무게, 저 속도, 저 각도. 양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떨어지는 겁니까? 순간 기체가 급가속했습니다. 엔진음이 하늘을 찢었죠. 제 노트에 펜을 꽂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 독일 기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900 이상이야.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900km? 저 각도에서요? 기체가 배면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늘에서 뒤집혔죠. 그리고 롤링을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제 심장이 따라 돌아갔습니다. 이건 시범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실전급 기동이었죠.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제 옆에 선 프랑스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F-21은 계속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저속 선해로 들어갔습니다. 속도가 확 줄었죠. 200km 이하였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저속에서 저 기동을 실속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체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확보한 겁니까? 하늘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KF-21이 수평 비행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문장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야 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하고 있었죠. 카메라 셔터음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방금 뭘 본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죠. 기록해야 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승각 60도, 최고 속도 900km 이상, 저속 선의 200km 이하.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수치가 맞나? 옆자리 영국 기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죠.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제 20년 경력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주변 전문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조종 보조 시스템의 오류 아닐까요? 프랑스 분석가가 고개를 저었죠. 저속 비행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행 데이터 로그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시간 전송된 수치들이 화면에 떴죠. 상승 가속도, 선의 반경, 엔진 출력. 하나하나 재검토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였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수치가 아니었죠. 실제 기체 데이터였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실기체 성능이라고? 영국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크로우포드 씨?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4.5세대급이 아니었습니다. 5세대급 반응이었죠. 하늘에서 엔진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KF-21이 착륙 접근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착륙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특히 저런 고기동 후에는 말입니다. 기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피치 컨트롤을 보십시오. 옆자리 독일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활주로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0m, 30m, 10m. 기체가 스치듯 내려앉았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순간 먼지 하나 잃지 않았죠.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잦아들었죠. 활주로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관중석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PR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옆에 있던 프랑스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렸죠. 저는 늘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숫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숫자들은 제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없었죠. 아니, 분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뭔가 놓치고 있어. 하지만 뭘 놓쳤을까요? 주변 전문가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영국 기자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독일 기술진은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활주로 너머로 KF-21이 보였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경납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 실루엣을 비췄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실수였을 수도 있죠. 이건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제 손이 주머니 속 노트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느껴졌죠. 900km, 60도, 200km. 불가능한 수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틀렸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활주로 위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먼지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죠. 한국이 해냈다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죠. 더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했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던 회색 기체, 불가능한 각도, 완벽한 착륙, 그리고 무너진 제 확신.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공군 시연팀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죠. 복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냉소는 사라졌죠.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앞쪽에 한국 공군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종사가 보였죠. 비행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제 눈이 그에게 고정됐습니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시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죠. 비행 데이터가 떴습니다. 최고 속도 920km, 상승각 62도, 최소 선의 반경 180m. 제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 비행은 제한 해제 후 첫 풀기동 시연이었습니다.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제한 해제요? 그럼 그 전까지는 성능을 제한했다는 겁니까? 손에 쥔 펜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엔진 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자가 답했죠. F414 엔진 기준 최대 출력입니다. 제인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면요?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교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게 없었죠. 아니, 질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눈은 조종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나갈 무렵 조종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보였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 중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요? 어제 그 비행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분석가들과 마주쳤습니다. 영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모두가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죠. 활주로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본 비행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죠.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기체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의 무언가였죠. 국가의 의지였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항공산업 후발주자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조종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계속 도전 중입니다. 그 말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의지였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강대국의 기술만 믿었습니다. 검증된 것만 신뢰했죠. 새로운 도전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KF-21이 보였죠. 경납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죠. 한 줄을 적었습니다. KUREA. 더 누그레버티. 한국, 새로운 중력. 이제 하늘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강대국만이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죠.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죠. 에어쇼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라는 확신이었죠. 이건 일회성 쇼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뭘 쓸까요? 본국에 뭐라고 보고할까요? 한국의 KF-21은 검증됐습니다. 그렇게 쓸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봤죠.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KF-21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믿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CNN, 로이터, BBC, 제인스. 모두 KF-21의 풀기동 영상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인상적이지만 추가 검증 필요라고 썼죠. 러시아 타스 통신은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세계가 긴장했군.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면 기존 질서는 흔들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전 10시 국제방산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이덱스 참석자들을 위한 특별 세션이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F-35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죠. 저는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럽 관계자가 냉소했습니다. 값싼 실험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주변에서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당신들은 영상을 봤습니까? 그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크로우포드, 자네도 알잖나. 한 번의 시연으로 판단할 순 없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행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죠. 여기 수치가 있습니다. 상승각 62도, 최고 속도 920km, 저속 선해 180m. 오차 범위 3% 이하입니다. 이게 실험 데이터로 보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화면을 응시했죠. 영국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당신도 그 현장에 있었잖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20년간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제 눈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미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단, 진정하게. 진정하라고요? 진실을 본 사람이 왜 진정해야 합니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죠.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골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본국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죠.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이미 작전급 성능에 도달했습니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과연 이 문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 상관들이 믿어줄까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답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신이 왔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죠. 공식 결론 과장으로 판단됨. 본문을 열었습니다. 크로우포드, 자네의 보고는 객관성이 부족해. 한국의 선전에 영향받은 것 같네. 재검토 후 수정 보고 바람.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선전에 영향받았다고요? 제 20년 경력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죠. 맑았습니다. 그날 KF-21이 날았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이 왜 거짓을 써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본 걸 믿어야 할까요? 제 안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죠. 노트북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명령을 무시하기로 말입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었죠. KF-21 비행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영상을 만들 겁니다. 제 이름으로 말입니다. 세계의 진실을 알릴 겁니다. 상관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더 데이 그래버티 브로크 인솔. 서울에서 중력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막을 넣었죠. 데이터를 삽입했습니다. 제 목소리로 해설을 녹음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업로드 버튼 앞에서 멈췄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제 경력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본 그 하늘이 더 중요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업로드 중. 화면에 진행바가 떴습니다. 제 심장이 따라 뛰었죠. 업로드 완료. 이제 세계가 알 겁니다. 한국이 무엇을 해냈는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영상을 올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죠. 10만, 50만, 1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에이덱스 전시장으로 향했죠. 이번엔 방산 전시관이었습니다. KAI, 한화, LI진엑스원. 한국 방산 기업들의 부스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죠. 첫 번째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보던 K9이 아니었죠.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AI 기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 탑재.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이미 폴란드에서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다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천공 미사일 시스템이 보였죠. 그 옆에 신형 대함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전투기의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나라군. 하나 부스에서는 다족보행 로봇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4개의 다리로 걷는 로봇이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험지 정찰용입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투입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전쟁의 형태였죠. 한국이 이미 그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는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특별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발표장으로 뛰어갔죠.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서 있었죠.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120억 달러입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120억 달러요? 한 번에요? 주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폴란드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자 미래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죠. 관중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략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기술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죠. 한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제 질문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열정이 보였죠.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아직 세계 1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배웁니다. 그 겸손함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봤죠.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베트남의 K9 자주포 첫 수출. 제 발이 멈췄습니다. 베트남이요? 공산권 국가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베트남 국방부가 K9 12문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이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공산권의 문을 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죠. 냉전 시대의 벽을 넘은 겁니다.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으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펜이 움직였죠. 한국의 기술은 무기가 아니다. 희망이다. 그들은 세계에 증명했다. 후발주자도 선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나라도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별처럼 말입니다. 이건 무기 산업이 아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인간의 진화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인인데 왜 한국을 보며 감동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은 또 어떤 놀라움을 줄까요?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 다음 날이 기대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폴란드 장관의 선언, 젊은 엔지니어의 미소, 베트남 수출 속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이제 그 무게를 세계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 공지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연다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장으로 향했죠.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KF-21의 실전 환경 전투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실전 환경이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3일 후 실제 기상 조건에서 작전모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옆자리 로이터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미쳤군요. 실패하면 끝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합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죠.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3일 후면 더 나빠질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외신 기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BBC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독일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하면 신뢰는 끝입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크로우포드 씨는 믿으시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테스트 당일 아침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올 겁니다.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었죠. 세계 각국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웠죠. 하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30분 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비행을 한다고요? 프랑스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무모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체라도 폭우는 위험합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KF-21 두 대가 이륙합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두 대요? 편대 비행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시야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대의 회색 기체가 나타났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빗물을 뚫고 천천히 움직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것 같았지만 또렷했죠. 두 대가 동시에 가속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두 눈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기체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엔진음만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소리가 났죠. 시스템 오류 발생.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기체입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1번기입니다. 답이 돌아왔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동 제어로 전환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30초 같은 영원이었죠. 구름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회색 실루엣이었습니다. KF-21이 나타났습니다. 기체가 회전하며 안정화되고 있었죠.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해냈어. 두 대가 다시 편대를 이뤘습니다. 폭우 속에서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극복한 겁니까? 기동이 계속됐습니다. 급상승, 선회, 하강.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렀습니다. 20분 후 착륙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두 대가 하강하기 시작했죠. 비에 젖은 활주로가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내려앉았죠.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체도 이어 착륙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죠. 헬멧을 벗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군인이었던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겼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하늘을 이겼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이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비행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폭우 속 테스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죠. 제 호텔 방 TV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폭풍 속 전투기를 제압하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달랐죠. 비행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 미국 국방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KF-21 4.5세대의 경계를 허물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제 초기 회의론이 떠올랐죠.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였습니다. 크로우포드 씨, 긴급 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진지했죠. 물론입니다. 3일 후,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나토 국제방산 포럼이었죠. 회의장은 각국 국방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그것은 새로운 기준입니다. 더 이상 4.5세대라는 분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폭우 속 비행 기록이었죠. 상승 가속도, 선의 반경, 저속 안정성. 모든 수치가 기존 서방 전투기를 초월했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실렸죠. 저는 20년간 하늘을 봤습니다. F-22도 봤고 F-35도 봤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날개로 난 게 아닙니다. 의지로 날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죠.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회의 후 각국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죠.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KF-21 기술 이전 협력 검토. 심지어 일본 언론까지 바뀌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하늘을 장악하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었지만 서울 하늘이 떠올랐죠. 그날 KF-21이 치솟던 그 하늘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그들은 미래야.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 적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야 했다.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때 중력이 무너졌던 건 하늘이 아니라 나였다.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인지 감동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죠. 제 영상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다는 겁니다.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로우포드 씨,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한국인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세계에 희망을 보여줘서. 전송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하늘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대국만이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중력조차 그날은 한국의 편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가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중이 아니었죠. 초청받은 증인으로 왔습니다. 공군 기지 활주로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KF-21 실전 배치 기념식이었습니다. 2032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2년 전 제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날처럼요. 활주로 끝에서 4대의 KF-21이 나타났습니다. 편대를 이루고 있었죠.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따라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선 한국 공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킬 약속입니다. 4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완벽한 대형이었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제 눈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었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잊을 수 없죠. 무엇을 보셨습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나는 그들의 엔진을 본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심장을 봤습니다. 한국의 비행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선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기술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결코 복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 의지였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다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4대의 KF-21이 편대를 이뤘습니다. 마지막 비행이었죠. 석양을 배경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체 위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 뒤로 KAI 로고가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하늘을 가득 채운 4개의 실루엣.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야.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었죠. 새로운 중력이야. 4대가 상승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죠. 구름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엔진음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2년 전 저는 회의론자였습니다. 한국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역사의 증인입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나토와 아시아 유럽 합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죠. K방산이 세계 주류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전은 완성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배지였죠.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누가 준 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양빛이 반사됐죠.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위가 아니야.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은 한국이 선택한 방향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지가 빛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가까이 말입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앞만 봤습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20년간 수많은 전투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기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인간들의 의지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하늘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이 굴복한 날, 그곳엔 새로운 중력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코리아였습니다.